그것은 3m 남짓한 길이의 한낱 광목천일 뿐이다. 그것이 씨름꾼의 다리를 휘감고 매듭지어질 때 삿바는 비로소 생명을 갖기 시작한다. 매듭. 우리는 그것에서 어쩌면 인생의 매듭을 보는지도 모른다. 선수는 구경꾼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에 큰 힘을 얻고, 그러나 삿발을 잡을 때는 이미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방금 했잖아. 자, 자. 빨리 제발. 벤처 벤처 잡으려. 조금만 놔주세요. 그것도 잡아. 씨름판에서 삿바 싸움은 흔히 보는 일이다. 삿발을 잡는 일로 씨름은 시작되는지도 모른다. 장치된 고성능 지붕기에 의해서 지금 주심의 너무 안 돼. 말을 듣고 계십니다. 너무 안 돼. 그러나 그것은 종종 지루함을 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지루한 삿바 싸움을 굳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너무 안 돼. 자, 들어. 밧다리 치기 나갔습니다. 지영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깐. 야유의 목소리가 성난 파도같이 휩쓸고 지나갔다. 그 후 10년 세월, 천하장사는 수없이 바뀌었지만은 제3회 천하장사였던 장지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삿바 싸움을 살아간다. 선수라는 거는 열심히 운동을 해서 천하장사가 되는 게 꿈인데, 저는 그 꿈을 이루었는데도 명예보다는 더 그 삿바 싸움에는 오명이기 때문에 많은 대접도 못 받고 앞으로 살아오면서도 많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천하장사. 영광스러워야 할 그 이름이 오히려 풀리지 않은 매듭이 되어 그의 인생의 중심을 흔들고 있다. 그러나 그를 믿고 묵묵히 따라주는 가족들이 있기에 절망할 수 없다. 천하장사 아빠를 가진 아들 우혁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 서고 싶다. 만세 만세. 만세. 또 한 번에. 이 장지영 선수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정말 일색에 한 명 날까 말까 하는 그런 씨름의 어떤 그 천재적인 신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장지영 선수한테 많이 졌었고, 그때 장지영 선수는 홍현욱 선수나 이준희 선수한테도 상당히 많이 이겼었고, 그래서 정말 씨름에서는 이제 천재 한 명이 태어났구나 하는 그런 신동이었었는데, 3대 천하장사를 지내면서 그의 모든 꿈이 그 삿바라는 그 씨름이라는 그 자체 때문에 인간 장정에 대한 것도 이제 살아갈 길도 너무
그 험난한 길을 걷고 있고 그 삿바 때문에 삿바를 매몰 해서 오히려 자기한테는 인생에 있어서는 더 험난한 길로 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삿바. 그것은 씨름 선수에게 무엇일까? 씨름에서 그 매듭은 어떤 힘을 지닐까? 우리 한국인에게 삿바는 무슨 의미로 다가오는 걸까? 오늘날 우리가 하는 씨름은 모두 왼 씨름이다. 삿발을 오른쪽 다리에 감고 매듭을 짓는다. 다시 허리에 감고 묶은 다음 왼손으로 상대방의 오른다리 삿발을 잡고 한다. 지금의 왼 씨름은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962년 전국체전을 계기로 통일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지역에 따라 하는 방법과 이름이 각각 달랐다. 경기도와 전라도에서는 주로 오른 씨름을 많이 했었는데 오른 씨름은 말 그대로 왼 씨름과는 정반대다. 즉 오른손으로 왼쪽 다리에 맨 삿발을 잡고 고개와 어깨를 왼쪽으로 맞대고 하는 방법이다. 띠씨름이란 것도 있었다. 충청도에서 하던 씨름으로 다리 삿바 없이 허리 삿바만 잡고 한다. 그래서 띠씨름을 통씨름 혹은 허리씨름이라고도 불렀다. 사진 자료가 있을 수 없는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림과 기록이 우리 삶 속의 씨름을 얘기한다. 그림 속의 삿바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또 그 형태와 재료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씨름을 다룬 문헌도 많은데 이순신의 난중일기에도 병사들에게 씨름을 시켜 쌀 한 마를 주었다는 재미있는 기록이 있고 고려사에는 충혜왕과 왕비가 유난히 씨름을 좋아해서 궁 안에서 씨름을 시켰다는 얘기가 나온다. 씨름이란 말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한데 얼려 힘써 겨루는 것을 씨루다라고 하는 영남지방 사투리와 관련 짓는 견해도 있지만 아직 그 어원 연구가 진행 중이다. 옛 기록에는 한자어로 각희, 강력, 각제라고 했다. 그리고 1905년 만주에서 발견된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우리는 삿발을 잡고 씨름을 즐기던 고구려인들을 만날 수 있다. 긴 세월을 지나오면서 씨름은 우리의 살림 속에 자연스레 자리 잡았다. 치지 않으려고 다투어 말하는 것을 입씨름한다고 말하고 공부에 몰두하면 책과 씨름한다고 한다. 또 팔씨름을 통해 쉽게 힘자랑을 하기도 한다. 씨름이란 말이 이토록 친근하게 쓰이는 것은 어째서일까? 씨름은 놀이였다.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기쁨과 휴식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바쁜 일선을 놓고 한숨 돌릴 참이면 사람들은 씨름판에 몰렸다. 그러하던 씨름이 단순한 놀이만이 아닌 특별한 힘과 의미를 지닐 때가 있었다. 한일 합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민족의 주체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씨름은 형편없는 경기로 전락을 시켰습니다. 전락을 시키게 되니까 1919년 기미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난 그 다음 해에 제1회 전조선 야구대회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 그것이 바로 현재 전국체육대회 기산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926년도 조선 총독부 건물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다시 씨름인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의 것이니까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씨름을 가지고 우리 민족이 좀 서름을 달리면서 할 때 합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제 중앙기독 청년회에서 전조선 씨름 대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잃고 나면 무엇이든 소중해지는 법. 하물며 나라를 잃은 서러움 속에서 한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씨름판에 애착이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으리라. 차주꽃 핀 건 차주감자, 파보나 마나 차주감자, 하얀 꽃 핀 건 하얀 감자, 파보나 마나 하얀 감자. 일제시대 감자꽃을 노래하던 권태영 시인의 민족호는 씨름판을 통해서 삼천리 방방곡곡으로 퍼지고 그 기운은 해방 후까지 이어진다. 그래 이제 주로 그 당시에는 그 우리 영남 지방뿐만 아니고 이제 한 몇백 명 이제 주로 짜가지고 이래가지고 저울로 충청 남북도 이제 강원도 경기도로 이제 주로 또 한 번 나면 한 달 이상 걸리지. 그때는 이제 씨름이 너무 많이 있었다 보니까 오늘 여기 가령 이 업이나 내면 마침 또 내일 또 저기 또 결성을 하고 총총 내리 있었다 보니까 너무 그때 씨름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면 어쩌면 올 단에 나와가지고 10월달에 얼음 올 때 집에 들어온 적도 있고 그런 적이 있었지. 농자 천하지 대본인 세상에서 황소를 상으로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큰 유혹이고 부러움인가. 이렇게 상품과 명예가 따르고 대회의 규모도 커지면서 씨름은 더 이상 놀이일 수만은 없게 됐다. 근대적 의미의 경기로 탈바꿈해 갔고 유능한 선수는 한국 남성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씨름판에서 마지막 승리를 얻어 그 판을 끝내는 것을 판막는다고 한다. 이 판막음 장사의 삿바는 종종 황소값 못지않은 비싼 값에 팔려가서 아들 낳기가 소원인 여인의 속옷이 되기도 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씨름은 우애와 화합을 다지는 놀이로서 강인한 민족 정신을 이어가는 전통으로서 그리고 운동과 경기로서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해왔다. 지금도 마을 축제가 벌어지는 곳에는 어김없이 한쪽에 모래판이 들어서고 바쁜 일손 놓고 무심히 모래판에 서면 너와 나는 간 곳 없고 대신 그냥 우리만 있을 뿐이다. 내 나라 내 땅을 떠나 살고 있어도 모래판의 몸짓은 그리워지는 것일까? 맨발의 모래 감촉에서 동네 씨름 대장이었던 그 시간이 되살아날 것 같다. 이렇듯 세월과 장소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씨름을 통해 하나이다. 그리고 삿바의 매듭을 만들었다가 또 풀어내는 것처럼 노동의 긴장과 이완, 갈등의 고조와 해소를 거듭하며 인생의 희로애락을 나누어 왔다.
삿바로 인연을 맺은 사람들. 마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씨름인들은 이렇게 하나의 띠로 연결되고 있다. 김학용 등과 함께 씨름판을 쓸고 다니던 모희규는 박두진, 김성률, 황경수 등을 길러내 마산 씨름을 든든한 기반 위에 올려놓았다. 씨름이 좋아 한평생 그것과 함께 살아왔고 지금도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뿐. 그것은 보람이기도 하다. 손자 같은 어린 선수들에게서 그의 젊은 날의 씨름을 본다. 씨름을 홀로 시작해서 홀로 익히고 그리곤 몇 명이 어울려 시합을 찾아 돌아다니던 시절이었다. 연습할 것도 마땅치 않았고 여비 마련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집안 어른들은 왜 하필이면 씨름이냐고 걱정하시기도 했다. 그래도 그는 삿발을 울러매고 유랑인처럼 떠돌며 승부에 골몰했다. 그가 보기엔 이제 씨름도 제법 운동하는 것처럼 한다. 여러 모양으로 체계도 잡혀가고. 그리고 그의 가장 자랑스러운 제자 김성률. 지금은 경남대 체육과 교수인 그는 뛰어난 씨름꾼으로 1970년대에 10년 동안 모래판에서 판마검의 환호를 독차지했었다. 그는 늘 어머니가 만들어준 광목 펜스와 삿발을 가지고 다녔다. 근데 삿바락 하는 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그 씨름이 문제점이 거기입니다. 삿발 선수들이 지금 조금이라도 더 짓물해서 힘을 더 쓸 수 있으니까 그래 결국 삿발을 더 잡기 위해서 싸우는데 지금 현재 그 경기 방식에는 정확하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삿바 문제는 반드시 정확하게 잡아줘야 된다. 그래 누가 이 어느 경기든 시작만은 공평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씨름 문제점이 시작이 이미 승부가 나 있다 하는 뭐 이런 거 저희들이 볼 때는 이미 승부가 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심지어 2-8제로 3-7제로 이만기 장사가 앞서 있는 가운데 민속 씨름의 스타 이만기. 그는 김성률이 내세우는 제자다. 실제로 그에게서 삿발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다. 다시 탄생하는 이만기 장사입니다. 그 삿바의 어떤 연구를 사실상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우리 민속 선수들의 어떤 기량의 향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가 지금 그 씨름 팬들이 요구하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그 씨름에 대한 기술, 즉 화려한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지 어떤 삿바에 대한 것은 절대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삿바는 어떤 하나의 그 씨름이란 큰 자체의 그 어떤 그 도구, 소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발전적인 면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대형화 추세에 와 있고 선수들이 이제 점점점 신장이 커지고 체중이 늘어나면서부터 어떤 씨름의 단편적인 기술, 소위 밀어치기, 덜 빼지기, 잡치기 이런 그 어떤 큰 기술 외에는 거의 뭐 자그마한 기술은 사실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세에서도 그렇게 나올 경우도 있겠지만은 첫째 삿발을 지금 선수는 너무 많이 잡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나오지 않을까 한편으로 제 속에서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삿발을 좀 더 연구를 해서 작게 잡고 작게 하면은 선수 자세도 저희 씨름 자체는 원래 90도가 그 각도인데요. 그것을 유지를 한다면은 더 좋은 기술, 더 발전하는 기술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사파가 이만기 선수입니다. 영남대학교 1m 82에 98kg, 오른쪽에 고경철 인하대학교 1m 삿바는 83에 내 것이 아니다. 80kg. 상대방을 위해 매야 하고 내 삿바는 내주어야 한다. 오히려 고경철 선수가 1cm 정도 큽니다. 이제 두 번째 판입니다. 민족 시인 소월은 씨름판에서 이런 당부를 했었다. 씨름하는데도 도의가 있습니다. 서로 사양하고 희생하려는 심경의 아름다운 발로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천하장사 대회에서라면 소월은 무슨 말을 할까?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씨름은 어느 때 해도 아마 해방되고 난 이듬해부터 시작을 해서 1960년대까지 씨름을 최고로 많이 했을 겁니다. 그때는 이제 경기 규정에 보면은 삿바라는 것은 결코
광목 전폭으로 한다 하는 규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씨름 선수들이 너무 삿발을 많이 잡으려고 애를 쓰니까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1955년도 그러니까 제36회 전국 체육대회 때에는 삿발을 하지 않고 씨름 빤스를 해가지고 옆에다가 이제 서로 쥐는 거 있습니다. 빤스에 쥐는 걸 만들어가지고 한번 씨름을 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래 그것은 역시 씨름인들이 앞으로 씨름을 좀 더 과학적으로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었는데 그것도 불합리하다고 해서 잘 못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해오다가 이제 민속 씨름이 되고 난 다음에도 삿발을 그냥 광목 전폭으로 한다라고 해놓으니까 광목도 크고 작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비양심적인 지도자는 적은 삿발을 가지고 나오고 또 어느 선수는 큰 삿발을 가지고 나오고 그런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1987년부터 이제 다시 씨름을 규격화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삿발을 이제 그 실의 굵기를 정해가지고 광목은 16수 전폭으로 한다라고 하고 선수들의 이제 그 신체의 구조, 다리 굵기와 허리 굵기를 전부 재서 공통점을 내 가지고 이제 두 선수가 자기 귀에 맞는 호수를 정하도록 고래 규격화해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형편이죠. 지금도 삿바 싸움에서는 한 채의 양보도 없다. 비단 선수뿐만 아니라 감독과 코치도 멀리서 어쩌면 삿바 싸움을 하는 것은 아닐까. 삿바에 청춘을 걸고 젊음을 바친 사람들에게 세월은 어떤 모습으로 흐르고 있는 것일까? 대구 영신고등학교의 윤병태 교사. 그는 올해 회갑이다. 그가 길러낸 씨름 선수를 다 헤아릴 수는 없다. 홍현욱, 이봉걸, 김정필 등 쟁쟁한 스타들도 그의 손을 거쳐 태어났다. 씨름은 혼자서는 할 수 없다. 두 사람의 만남이다. 오늘 찾아온 박승환도 25년 전 삿발을 통해 만났던 그의 제자다. 박승환. 그는 한창 때에 김성률 장사를 눕혀 씨름판을 놀라게 하며 주목을 받았으나 몸이 아파 선수 생활은 포기해야 했다. 대신 그는 미국에서 체육 생리학 박사가 되어 돌아와 지식과 정열을 씨름 연구에 쏟고 있다. 근데 어떻게 괜찮으신데요? 그냥 그걸 하죠. 젊은 놈이지만 다치시면 안 되죠. 지금 중학생들 하면 쌤한테 못 이기시 지금. 그냥 끓이 나도 되는데 이야기는 네가 임마 한테 굽히고 뒤로 빼라 하더라. 내가 뒤로. 씨름이 아름다운 만남인 것은 씨름판 밖에서 더 실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영신고등학교 출신 씨름인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그들의 스승인 윤병태 교사의 회갑 준비를 위해서다. 장현이 제일 선배니까 장현이. 뭐 해부터 그런 뭐 있다고. 삿바 붙들고 경기하는 시간이 길어야 3분. 보통 30초를 넘기지 못한다.
그 한순간을 위해서 씨름 선수들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모든 운동이 그렇듯이 씨름 역시 체력 단련이 기본이다. 한국 남자라면 누구나 씨름을 할 줄 알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씨름 구경하다 우통 벗어붙이고 나설 수는 없다. 씨름이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닌 때문이다. 따라서 경험 위주의 막연한 훈련으로는 좋은 경기력을 발휘할 수 없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훈련. 그래서 현대 스포츠로서의 씨름은 자꾸 전문화돼가는 느낌이 든다. 공격과 방어, 그리고 반격. 씨름의 기술은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만으로도 100여 가지에 이른다. 크게 나누면 4가지. 손기술, 다리기술, 허리기술, 종합기술이 그것이다. 하지만 어떤 기술이라도 손, 허리, 머리, 다리의 온몸의 동작이 순간적으로 일치해야 하고 순발력과 회전력이 발휘돼야 한다. 특히 씨름은 같은 투기 종목인 유도나 레슬링하고도 달라서 일단 넘어진 다음에는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 그래서 누르기, 조르기, 꺾기 같은 후속 동작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다른 어떤 경기보다도 몸의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한다. 씨름을 중심운동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레슬링의 양정모, 유도의 하형주 같은 선수가 어려서 씨름을 했던 덕을 톡톡히 보았다는 얘기는 중심운동으로서의 씨름이 모든 운동의 기본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상대의 의도와 움직임을 느끼게 하는 더듬이가 바로 삿바다. 그래서 알몸과 알몸이 맞부딪히는 씨름에 다양한 기술이 가능해진다. 씨름이는 삿바에서 힘을 얻는다. 삿바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우뚝 세우고 삿바의 매듭을 풀면서 고비마다 부딪히는 인생 문제를 풀어간다. 미래 씨름 정립을 생애 과제로 삼은 박승환은 초조하다. 천수백 년의 깊은 뿌리에 비하면 지금의 씨름이 피우는 꽃은 너무 볼품이 없다. 정말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윤병태 선생님하고 제 은사님 윤병태 선생님하고 이제 제가 아고 오기 전에 갔는데 상당히 뭐 차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와가지고 파킹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그걸 첫눈에 참 옛날 씨름이나 지금 씨름이나 똑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당장이라도 호루라기를 불면은 당장이라도 올려서 씨름을 할 수 있고 오늘날 씨름하고 똑같다는 생각.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씨름인으로서 정말 이 씨름 우리 조상들이 4세기에 이렇게 참 오늘 씨름하고 똑같이 했는데 아직까지 정리도 많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정말 씨름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이 했는 걸 갖다가 연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제가 가졌어요. 우리 씨름의 역사, 그것은 어떻게 발생됐고 어떤 의미로 행해져 왔고 누구에 의해서 전수되어 오는 것일까? 기록과 유물, 그리고 무형의 흔적들이 연구와 정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으로 우리와 교류하며 살아온 이웃나라에서 행해지는 씨름과 닮은 것들에 대한 비교 연구도 필요하다. 몽고에서는 13세기 징기스칸 시대부터 씨름을 즐겼다고 하고 세육이라는 중국 씨름, 러시아의 삼보, 터키의 카라쿠자크 외에도 스페인, 남미에까지 씨름과 비슷한 운동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씨름의 세계화라는 새로운 연구 과제를 안게 된다.
한 번의 씨름 대회에 8톤 트럭 석 대로 싣고 와야 하는 모래 역시 씨름판의 또 다른 과제다. 여기 지금 기존의 실험장에서 채취한 것인데 토분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흙 성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모래를 매일 물을 뿌려 가지고 삽질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단단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많은 실험장에서 강모래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첫째 이 실험장의 모래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것이 이 마모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결국 마모가 되면은 자꾸 부서지면은 선수들이 실험을 하니까 거기 밟고 하면은 부서지게 되면은 흙 성분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다모래는 이 규석입니다. 90% 이상이. 이건 지금 영덕 해변가에서 채취한 것인데 규석이기 때문에 마모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물을 뿌려 가지고 땅을 팔 필요도 없습니다.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가는 모래는 바다모래지만은 이 땀을 실험 선수들이 땀을 흘리게 되면은 이 땀에 달라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깨를 문지르고 한다 보면은 껍질이 피부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아마 모래에 대해서도 상당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 규정에는 씨름 경기장은 모래가 원칙이나 실내 경기장은 매트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래서 사실 모래는 뭐 이때 우리 조상들이 쭉 해왔기 때문에 좋기는 합니다만은 그 모래가 높고 낮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수들이 반드시 이 낮은 데로 전락합니다. 중심을 밑에 둬야 공격이 쉬우니까. 그래서 선수들끼리 서로 밑에 서려고 그 조금 위치를 좋은 데 서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거는 조금 불합리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마 매트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민족 실험, 우리 실험은 지금 하는 데라 해봐야 우리 남한 북한입니다. 우리 같은 우리 민족 실험인데 우리 민족 실험은 북한이 지금 매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 남북한 경기를 대비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그 선수들이 간편하게 그 모든 선수들은 여자들 요즘 여자 씨름도 있고 뭐 어린이 씨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 사람이 몸을 피부 관리도 괜찮고 안 다치고 하기 위해서 매트가 바람직합니다. 몸무게는 씨름의 승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94년 올해 민속 씨름 등록 선수 8명 가운데 130kg이 넘는 선수가 21명, 150kg 이상도 4명이나 된다. 일본의 선수는 지금 너무 대형화되고 있죠. 스모 선수가 대형화되는 대신에 현재 그분들의 평균 수명이 52, 3세라고 했습니다. 선수가. 생명을 단축시키는 운동 결코 이 민족의 바람직한 운동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씨름도 이제 1960년대, 70년대를 돌아보면은 그 당시에는 그저 유명했던 분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체중이 약 90kg 전후였습니다. 100kg 미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민속 씨름이 시작되는 80년대 중반기까지는 그저 100에서 110kg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100 한 4, 50kg 보통입니다. 이런 상태로 간다면은 앞으로 2000년대가 넘어가면 200kg가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래 됐을 때 오는 선수들의 수명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큰 사람만 하는 경기를 전락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과연 이것이 민족의 경기로 남아있을 만한 전통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 진출했습니다. 밀어치기 뒷무릎. 자, 뒷무릎 밀어치기. 홍사파 수원농고 3학년의 김영호 선수 여경환 선수를 물리치고 90kg 이하 역사급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옛날에 하던 씨름에 체급 구분이 있을 리 없었다. 승자가 계속 버티고 있으면 또 다른 이가 나서서 도전을 한다. 드디어 마지막 승리, 그것을 판마금이라고 했다. 1956년 제12회 전국 씨름 선수권 대회에서 처음으로 중량급과 경량급으로 나누었고 지금은 아마추어 씨름이 7체급으로 나누어 경기를 한다. 한편 83년 4월 출범 당시만 해도 민속 씨름에는 백두, 한라, 금강, 태백 4개의 체급이 있었다.
그러나 86년부터 가장 가벼운 체급인 태백장사가 없어졌고 91년에는 금강장사까지 사라졌다. 현재는 몸무게 100kg을 기준으로 백두와 한라장사가 있을 뿐이다. 94년 현재 전국에는 2,800여 명의 씨름 선수가 있다. 그리고 이들이 8명이 활약하는 민속 씨름의 관문을 향해 나아간다. 씨름의 주인은 누구인가? 씨름 선수일까? 씨름 협회일까? 씨름단일까? 저 먼 고구려로부터 지금까지 씨름은 우리의 표정과 목소리와 몸짓이 되어 왔다. 그리고 그 씨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 맺힌 걸 풀어내는 지혜를 삿바는 그 생긴 모양대로 증거한다. 매듭을 지으면 아무리 무거운 손수라도 실어낼 수 있고 매듭을 풀어내면 마음도 함께 풀려 서로 어울리게 된다. 씨름판을 통해서 한과 응어리를 풀어버리고 공동체 속의 나를 다시 확인하고 새로운 힘을 얻는 것. 그래서 우리는 씨름 안에서 하나다. 함성과 박수가 지나간 모래판은 사막의 밤처럼 열기가 식어간다. 그러나 막 내린 연극 무대에 다시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배우처럼 장지영은 오늘도 씨름판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씨름한 게 단지 죄지 그 이상의 이유도 이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선수든 예를 들어서 사포를 갖다 불리하게 잡고 씨름하고 싶어서 대한민국에 아무 선수도 없습니다. 불리한 여건에서 시합을 하고 싶은 사람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나은 조건에서 씨름하다 보니 사판 싸움이 나온 거고 모든 선수의 뭐랄까요 그 모든 선수의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사실 모릅니다. 왜냐하면 불리한 상황에서 누구나 시합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마 그런 건데 뭐 장지현 선배가 대표적인 예로 그 잉하승까지 결부가 돼가지고 이렇게 잘못 알려진 거는 아마 많이 시행되다고 생각합니다. 승부에서 승자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새로운 생명이다. 빛나는 생명력, 그래서 강하고 화려하다. 삿바가 가져다준 영역의 매듭, 호함과 비지땀과 나뒹굴림, 그 긴장과 해소.
씨름꾼. 삿발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표현하려는 사람들. 삿바처럼 길고 질긴 그 사랑이 아름답다. 붉은 달이 펄펄 피는 가슴에 넘치고 용기는 구정을 단번에 들기나 할 듯. 방초 푸르른 평평한 모래 벌판에 성난 솥불로 비비며 쌍쌍이 달려든다. 씨름은 힘과 투지의 대결이면서도 살 비비며 함께 어울리는 생명의 춤이다.